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벤치프레스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벤치프레스 하면 가장 대표적인 상체 운동이죠. 이것을 과연 바로 하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여서 이렇게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보게 되었어요. 지금부터 이제 저희 회원님이신 김대현 회원님과 함께 촬영한 벤치프레스 교육 영상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보시죠. 자, 일단 벤치프레스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일단 네 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발 포지션이 중요할 것 같고요. 숄더 패킹, 네거티브 페이즈라는 것이 있고 포지티브 페이즈라는 것이 있습니다. 벤치프레스에서 이 네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bar path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죠. 이제 바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벤치프레스를 할 때 사선 움직임이 맞는지 직선 움직임이 맞는지 여러 의견이 분분하잖아요.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모든 근육이 적절하게 잘 동원되는 벤치프레스에서는 사선 움직임이 맞습니다. 회전근개라는 근육들이 강하게 수축을 하면서 상부승모근까지 강하게 수축을 해주면 사선 움직임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자, 발 포지션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지금 영상이 나오는 것처럼 발을 강하게 구부리셔야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발을 강하게 구부린 다음에 지금 영상에서 나오는 것처럼 발바닥으로 땅을 강하게 잡아준 상태가 우리의 발 포지션이 되는 것이죠. 이걸 하는 이유는 이제 역학적 이득을 보기 위해서요. 이제 바닥에서 만들어낸 에너지를 상체에서 잘 잡기 위해서 바닥에서 일단 견고한 자세로 에너지를 만들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 포지션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고요. 이를 위해서 발바닥의 기능은 상당히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지금 숄더 패킹 지금 나오시는 걸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상부 승모근을 먼저 수축하고 이제 윗등의 수축, 그리고 광배근과 이제 상부 승모, 회전근개가 사선을 이루는 방향으로 X 시너지라고 부르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X 방향으로 수축하는 힘이 전체적으로 숄더 패킹, 즉 견갑을 하나로 모아서 강한 안정화 상태를 만드는데 상당히 많은 기여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숄더 패킹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사실 벤치프레스의 거의 80% 이상을 차지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엔 이제 네거티브 포지션이 있죠. 숄더 패킹이라는 걸 열심히 하는 이유도 강한 에너지의 저장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저장, 발산 이 정도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저장하는 과정에서 등에서 강한 기초를 만들어주지 못한다면 우리가 발산하는 과정에서도 앞쪽 면의 근육들만을 이용해서 밀 수밖에 없게 되는데 상체에 있는 근육 반을 사용하지 않는 마이너스적인 요소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네거티브 페이즈에서 숄더 패킹이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 포지티브 페이즈인데요. 포지티브 페이즈에서도 숄더 패킹의 역할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강하게 밀어내는 힘을 받을 때 뒤쪽에서 잡아주는 것이 있어야 앞판에서도 강하게 힘을 쓰는 것이고 앞쪽에서 힘을 주느라 뒤쪽에 있는 근육들이 풀리는 것을 방지해주기 때문에 풋 포지션과 숄더 패킹이 제대로 되어 있다면 벤치프레스는 거의 100% 잘 하고 있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이렇게 벤치프레스를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이 벤치프레스에 대해서 풋 포지션, 숄더 패킹, 네거티브 포지션과 포지티브 포지션에 대해 설명을 드렸어요. 이런 것들은 다 이제 등 쪽에 위치한 근육들, 숄더 패킹이 굉장히 중요한 근육들이 잘 사용이 돼야 되는 거고 포지티브 포지션에도 지금 나오는 것처럼 이제 앞쪽 면의 근육들이 잘 사용이 돼야 되는 것이고요.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앞쪽 면과 뒤쪽 면의 근육 모두를 동원하는 벤치프레스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척추의 올바른 정렬과 상체 전반의 매스 증가에 상당히 크게 기여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40kg를 견디는 상체 매스와 80kg를 견디는 상체 매스가 같을 수가 없다는 것이 인체의 기본 원리입니다. 이제 실전에서 사용될 보조 운동들을 좀 알려드릴게요. 그립 같은 경우에는 손목을 이렇게 뒤로 많이 꺾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바가 이쪽에 걸쳐서 손목을 통해서 힘이 올라와서 힘이 강하게 전달이 되어야 되는데 손목이 많이 꺾여 있다면 이만큼의 모멘텀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등 쪽에서 숄더 패킹이 풀리게 되시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꾸 어깨가 아프거나 엘보 아프신 분들은 일단 손목이 제대로 서 있지 않은지 혹은 서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역으로 점검해 보시는 것이 정말 좋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그립이고요. 벤치프레스는 기본적으로 이제 고빈도로 진행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어느 해외 유명한 프로그램을 뜯어봐도 사실 거의 벤치프레스는 고빈도, 즉 주 3회 이상을 권장하고 있고요. 이제 벤치프레스의 바리에이션들, 즉 정지 벤치프레스나 이제 스포트 프레스, 사실 스포트 프레스는 되게 많이 하시는지는 않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좋다고 생각하고 정지 벤치프레스, 클로즈 그립 벤치프레스, 스피드 벤치프레스 이런 것들을 일반 벤치프레스 이외에 넣어주시게 되면 상당히 많은 이득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벤치프레스가 다양해야 된다는 거죠. 가슴에 닿은 상태에서 스탑 앤 고가 아니라 터치 앤 고를 하게 되면 이제 삼두근의 기능 자체를 100%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들어갑니다. 바닥에서 강하게 밀어줘야 될 삼두가 우리가 터치 앤 고를 함으로써 일종의 신장 반사를 일으킴으로써 삼두근이 충분히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어떻게 보면 앗아가는 것이죠. 운동의 강도는 높아지겠으나 신체의 균형적 발달이라는 측면에서 정지 벤치프레스는 상당히 생각하시는 것 이상으로 효과가 있는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조 운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나오고 있지만 뭐 등 전체를 강화시켜주는 그리고 수직 당기기에 가까운 랩풀 다운 지금 아주 좋은 운동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지금 올라오는 것처럼 이제 덤벨 로우 또한 벤치프레스의 보조 운동으로서 아주 훌륭합니다. 이 두 운동을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이제 두 운동 다 등 운동이에요. 벤치프레스를 하는 데 있어서 그만큼 강력한 기초, 즉 파운데이션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지금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운동은 케이블 트라이셉스 익스텐션입니다. 간단하게 벤치프레스가 팔꿈치를 펴는 운동이니 팔꿈치 펴는 근육이 강하면 그만큼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 팔꿈치를 강하게 펴주는 근육들이 강화가 됐을 때 오히려 숄더 패킹도 더욱더 강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삼두근의 형성 구조를 보게 되면 삼두근이 후인, 즉 어깨를 뒤로 당기는데 어느 정도 기여를 한다는 것을 여러분도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벤치프레스는 정말 좋은 운동입니다. 정말 좋은 운동인데 상체 매스를 만드는 데 있어서 이제 스쿼트나 데드리프트가 물론 역할을 하는 것도 있지만 상체의 직접적인 근육의 활성화나 이제 이런 것들을 만들어주는 데 있어서 벤치프레스가 가지는 역할과 의의는 상당히 큽니다. 그 이유는 상체 운동에서 이만큼 많은 중량을 다룰 수 있는 운동은 없기 때문입니다. 유명한 보디빌딩 코치인 크리스 아스트도 말을 했죠. 중량을 지키는 것은 중요하고 시즌기일지라도 평소 비시즌기에 90% 정도의 중량은 사용하여야 된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시즌, 비시즌 나누지 않고 이제 사이즈라는 것에 있어서 중량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사실 말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이고 생각보다 더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벤치프레스 교육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다음 주에 이제 스쿼트 교육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